열병식 중계의 원조가 YTN과 연합뉴스TV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채널A와 TV조선 같은 보수 종편에서 열병식을 중계하는 건 사실 당시에는 이런 비판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었는데, 연합뉴스TV와 YTN에서 열병식을 중계하는 게 돌연 친정부 프레임이랑 연결짓는 게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이면을 보다가 이제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심지어 이면 톱 자리는요, 그날 있었던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사를 올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에 올라갈 정도의 이슈인가? 그리고 방통위 행사를 한다고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의 얼굴이 굳이 등장을 해야 하는가가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MBN의 승인을 취소할지 아니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지 아니면 봐줄지를 결정하는 날이 하필 오늘이었습니다. 방통위가 이런 큰일을 앞둔 상황에서 매일경제만 유독 방통위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크게 부각한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오늘 매일경제 이면을 보다가 이제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매일경제 이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방송인들 오늘부터 닷새간 한류의 흠뻑. 세계 최대 방송 콘텐츠 축제 밉콤. 올해 한국이 주빈국. 그러면서 BTS와 영화 기생충의 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K-드라마와 K-콘텐츠를 즐기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한류 콘텐츠를 부각할 수 있는 국제 행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이면 톱에 썼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얼굴을, 굳이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얼굴을 딱 박아서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BTS 팽수 태양의 호의 한류 콘텐츠 성공 사례 분석한다. 100여 개국의 방송 관계자가 참여한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방통위 출입이라서 이 보도자료를 주말에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크게 기사로까지 부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열어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하는 게 물론 의미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게 언론사에서 크게 부각하고 심지어 이면 톱 자리는요, 그날 있었던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사를 올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에 올라갈 정도의 이슈인가? 그리고 방통위 행사를 한다고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의 얼굴이 굳이 등장을 해야 하는가가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실제로 이제 밉콤이라는 이 행사 이름을 같은 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종합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총 기사가 3건 나옵니다. 한국경제, 전자신문 그리고 매일경제 기사인데, 한국경제 기사는 2단짜리고 기사가 10줄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2단 기사로 이제 방통위 방송 콘텐츠 OTT 세계에 알린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매일경제는 이제 닷새간 한류의 흠뻑이라는 막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을 써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표현들이 방통위 보도자료에 있었던 표현들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 보도자료 홍보 톤을 그대로 받아 쓰면서도 기사를 상당히 길게 만들어서 이제 주요한 위치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매일경제만 오늘 이 소식을 독특하게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MBN이, 매일경제의 자회사인 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받는 날입니다. MBN 같은 경우에는 처음 종편을 만들 때 매일경제 임원들로부터 차명 주식을 받아서 최소 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MBN 임직원들로부터 차명 주식을 받아서 이제 몰래 조달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방통위는 MBN이 처음 설립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MBN의 승인을 취소할지 아니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지 아니면 봐줄지를 결정하는 날이 하필 오늘이었습니다. 방통위가 이런 큰일을 앞둔 상황에서 매일경제만 유독 방통위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크게 부각한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MBN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방통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을 줬습니다. MBN 승인 취소 등의 법률 자문 결과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에서는 현재 이 건을 상당히 좀 진지하게 보고 다양한 방식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N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매일경제가 유독 매일경제만 방통위를 홍보하는 기사를 부각했다는 거는 이게 좀 우연이라고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북한 변한 게 없다. 냉철히 대응하라 사설을 냈는데요. 이제 북한의 열병식이 워낙 성대하게 열렸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눈물까지 보이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고 신문들도 이 열병식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주목을 할 건 YTN과 연합뉴스 TV에 대한 논란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 TV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병식 전 과정을 통째로 중계한 것도 여권의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YTN과 연합뉴스 TV가 북한의 열병식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제 입장을 내고 아니 왜 저거를 생중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부 비판 프레임으로 이어갑니다. 이 국민의힘 측의 비판을 중앙일보가 받아서 아니 왜 YTN과 연합뉴스 TV가 북한의 열병식을 중계까지 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열병식이 굳이 우리가 중계까지 봐야 될 건가라는 데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풀 버전을 올려놓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시각에 좀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뉴스를 다루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YTN과 연합뉴스 TV에 대한 국민의힘과 이 보수 신문의 비판을 보면서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열병식 중계의 원조가 YTN과 연합뉴스 TV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12일에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열병식 이후 채널A 열병식 보도 시청률 종편 1위라고 하면서 북한 관련 뉴스에는 역시 채널A가 강했다.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생중계 등 특보를 통해 집중 보도한 채널A의 보도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이 종합편성 채널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열병식은 TV조선, MBN, 채널A가 잇따라서 이제 생중계까지 하면서 보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런 이제 보도 열기에 채널A와 TV조선은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채널A와 TV조선 같은 보수 종편에서 열병식을 중계하는 건 사실 당시에는 이런 비판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었는데 연합뉴스 TV와 YTN에서 열병식을 중계하는 게 돌연 친정부 프레임이랑 연결짓는 게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열병식을 굳이 중계할 필요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열병식을 중계했다고 곧 이제 북한과 굉장히 친근하고 이제 북한과 밀접한 이런 프레임으로 이어가는 건 역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이 시각 조선중앙TV 통중계 이 무슨 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 TV조선과 채널A도 이제 열병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았는데 왜 지금에는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